안녕하십니까, 임기숙 강사입니다. 오랜만에 우리 이로미안 회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현장에서 직접 얼굴 뵙고 교육을 했을 텐데요.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됐는데요.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.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시고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또 긍정적인 면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. 오늘 교육만 해도요, 제 입장에서는 얼굴을 못 뵌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한꺼번에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좋고요. 또 여러 우리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또한 얼굴을 못 뵀지만은 집에서 아주 편한 자세로, 그리고 아주 편한 복장으로, 그리고 장소도 아주 편하게, 덜어는 화장실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침대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훨씬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요즘 어디를 가든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뺄 수가 없는 부분이죠. 며칠 전 KBS 뉴스에서 보도된 부분인데요.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을 넘었고요. 사망자가 50만 명 이상이 넘어서 2차 확산이 우려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로나19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 이 확진자 수를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.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영토도 작기도 하지만은 이 빨간색의 원이 굉장히 작게 나와 있는 거는 인구 대비 우리가 그 코로나 확진자 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7월 1일 현재로 보면은 한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12,850명이 나오는데요.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남반구든 북반구든,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잘 살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웨덴, 이쪽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와 있고요.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의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1.4%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를 보다가도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작게는 5배에서 20배까지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높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이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. 인간이 과연 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. 자, 한번 보시면은요,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이 생명체,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은 지구가 생긴 이래 39억 년 동안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애들이라는 거예요. 그만큼 어떻겠어요?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애들이 살아있는 거고, 또 바이러스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지만은 인류의 노력으로 퇴치한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딱 한 종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. 천연두요. 그리고 이 또 바이러스의 특성상 아시겠지만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인간과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거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러면은 이미 생각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바이러스보다가도 훨씬 더 우리가 강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. 자,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고, 또 우리가 어떤 인간의 생태계, 자연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돼 있고,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많이 남용하고 있고요.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치매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, 그리고 이 만성 질환 환자들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집중 면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, 이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느끼셔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제가 며칠 전 어떤 신문의 칼럼을 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
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이거는 소나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. 소나기는 잠깐 피하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지금은 이게 소나기가 아니고 장마다. 그럼 장마에 대해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솔루션은 엄청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이 뭐 사회적인 거리도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마스크라든가 손 씻기 같은 개인 어떤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,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의 어떤 상식을 깨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내가 아프면은, 내가 어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면은, 병원을 찾아가면은 모든 게 다 나을 거다라고 하는 의학 만능주의 사상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했는데요.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에 가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인간과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게 될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롬에서 얘기하는 면역 전문의사, 면역 식사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대의 하두로 떠오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로미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. 흔히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자고 뭐 운동하고 잘 쉬고, 그리고 이 긍정적인 생각과 이거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,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 보시면은 또 주변에서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. 자, 저는 오늘 먹는 것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,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이 다양한 음식이 있어야 되고, 또 우리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식품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그 면역력에 대한 부분에 그 기전을 알아보면은요, 이 면역력이라는 게 어디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약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셀프 힐링 파워라고 해서 자가치유 기능을 우리 몸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몸의 이 모든 세포들이 스스로 수리하기도 하고 재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독 기능과 면역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러한 기능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데, 이 면역 기능과 이 자가치유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의 면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,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